김세라의 법률톡톡 시간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이 한창인데요. 오늘 법률톡톡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살펴봅니다. 김세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네, 올해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지방선거가 시작되면서 계속 선거 분위기가 이어지는 좀 특별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올해 이제 5월에 지방선거하고 12월에 대통령 선거하는 일정이었는데 원래 네. 기억하실 때 대통령 선거 항상 12월에 했었을 거예요. 근데 네. 이제 2017년에 탄핵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탄핵하고 나서 대선을 치르다 보니까 음. 이제 지금 올해처럼 이렇게 선거가 두 개가 겹치게 됐었던 것이고 예. 참고로 대통령 임기가 5년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랑 지방의회 의원은 4년이거든요, 임기가. 예. 그래서 아마 다음 선거는 겹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음. 정말 지금 선거 운동이 한창이라서 동네마다 네. 시끌시끌한데 네. 뭐 선거 벽보도 붙었고 또 음. TV 토론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 선거 운동 기간에 좀 조심하지 않으면 음. 당선이 돼도 당선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범죄 종류나 또 누가 저지르냐에 따라서는 아주 소액의 벌금형만 나와도 바로 당선까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후보자도 유세 중에 조심해야 되겠지만 예. 일반 국민도 내가 뭐 지지하는 후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방법 방식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지지를 표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선거운동 역시 제한이 있다. 법에서 규정한 것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예.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선거범죄를 알아보면 이제 선거범죄는 피선거인 자, 후보자, 피선거인이 저지르는 경우와 선거인이 저지르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전자를 먼저 살펴보면 가장 많이 듣고 흔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 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그 배우자 또 직계 존속 형제 자매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예. 네,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또 이번엔 당선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상대 후보자가 되겠죠. 에 대해서 상대 후보자나 그 배우자나 그 직계 존속 또 형제 자매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이제 네. 더 중대하게 7년 이하의 징역, 500 이상 뭐 3천만 원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예.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보다 훨씬 형이 높은 것이죠. 예. 선거라는 것을 감안해서. 그리고 정당의 경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선거 범죄가 되고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 자체는 누구나 하면 안 되는 누구나 처벌 대상인 범죄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죄를 만약에 당선인이 이 저질러서 해당 범죄로 형을 받았다. 예. 그러면 벌금 100만 원 이상만 선고돼도 당선이 무효가 돼요. 이제 아주 경미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해도 당선이 무효까지 돼버리는 예. 것이죠. 그리고 당선인뿐만이 아니라 당선인의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비속 또 그 선거 캠프의 선거 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가 이 선거 범죄로 300만 원 벌금 이상 받으면 예. 역시 당선인 자체의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나 선거 캠프나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선거 범죄를 저지르지 더 못하도록 예. 엄격히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또 선거 운동 기간 이렇게 허위 사실 공표로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또 문제가 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항상 선거가 끝나면 사실은 많이 재판이 시작되고 예. 많은 또 이렇게 당선 무효가 되는 일도 많거든요. 근데 뭐 가장 유명하고 잘 알고 계실 것이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의 판결입니다. 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무죄가 선고됐어요. 대법원에서. 그래서 아마 지금도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이겠죠. 지금은 예. 또 국회의원 후보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이것은 이제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친형을 불법적으로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상대 후보자랑 토론회를 하는데 이제 상대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라고 질문을 하자 그런 일 없습니다. 답한 것이 이제 이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해서 기소가 됐었던 것이거든요. 예. 근데 1심은 무죄라고 선고를 했는데 2심은 이제
어쨌든 이게 그 정신병원 입원 절차가 합법적인 절차이긴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관여했던 것은 맞다. 관여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맞는데 그냥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부인한 것이 이제 허위사실이다라고 해서 벌금 300만 원이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 발언은 그냥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한 게 아니라 불법적인 의혹에 불법적인 일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부인한 것이라는 취지였다라는 예. 것으로 해서 이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서 결국 무죄 판결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100만 원 이상만 돼도 당선 무효가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발언이라는 게 사실 해석이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냥 일률적으로 문맥을 보지 않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또 토론회 같은 경우에 특성도 있기 때문에 그럼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게 된다. 맞아요. 이런 취지로 봐서 이제 무죄로 봤던 것이죠. 외국에서도 사실은 이런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처벌은 신중히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지금도 판례의 입장이 다른 이제 사건에서도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네, 그렇게 했던 사건이 있고, 또 이제 지금 사실 지방선거 기간에도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예. 뭐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대선 기간에서도 이런 일들이 사실 있었고, 약간 애매하게 허위사실을 기자들 앞에서 어떤 대선 후보가 말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지금도 최근에 유명한 일 같으면 경기도지사 후보가 그 어떤 회사의 부정청탁 관련해서 예. 본인이 그 전에 검찰 조사에서 조사받았던 내용과 완전 상반된 내용을 말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이거 나중에 문제될 여지는 있어 보여요. 예. 네. 또 그리고 이제 선거권자들은 그러면 이 선거 기간에 어떤 행동들을 좀 조심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한데 네. 뭐 얼마 전에도 선거 벽보를 훼손해서 뭐 사람이 입건됐다 이런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네. 공직선거법 보면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선거에 따라서 붙여지는 벽보뿐만이 아니라 현수막도 있죠. 예. 당이나 이런 후보들 현수막, 기타 이런 선전 시설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예. 이를 훼손, 철거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최근 대선 기간 중에 있었던 이런 선거물 훼손 사건에 대해 이미 판결이 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대선 기간 중에 택배 기사였어요. 택배 물건 상하차에 이제 방해가 됐었나 보죠. 그래서 이제 특정 후보의 현수막 줄을 끊었었거든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택배 기사에 대해서는 이제 뭐 선거를 방해하려는 목적 자체는 없었던 것을 감안했다고 하던데 예. 어쨌든 벌금 80만 원이 선고가 됐고요. 예. 또 뭐 특정 후보의 벽보를 발로 차서 찢어지게 한 사건도 지금 뭐 재판에 넘겨졌다는 기사가 있고, 네. 예. 그래서 이런 경우 사실 현수막이나 선거 벽보를 함부로 뭐 낙서하거나 훼손하는 것은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예. 또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투표용지 촬영이 금지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혹시 앵커님은 선거의 4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뭔지 혹시 아세요? 4원칙 네. 평등까지는 알 것 같은데 네네. 어떤 게 있죠? 평등선거 그렇게 있죠. 일단 보통선거 원칙, 음. 평등선거 원칙, 직접선거, 그다음 비밀선거 원칙이에요. 보통선거는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누구나 제한 없이 한 표씩 갖는 것이고, 평등선거 원칙은 한 표씩만 갖는 거예요. 예. 네, 그런 것이죠. 직접선거는 우리가 투표하러 갈 때 대리인 보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거권자가 반드시 직접 선거 그 투표를 해야 된다는 원칙인데, 그리고 마지막이 비밀선거의 원칙이거든요.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는 이제 비밀이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선거법에 따르면 본인의 투표용지를 공개하거나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있고, 예. 또 공개된 투표용지는 무효라고 이때 규정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그렇게 투표 비밀 침해하거나 뭐 누구 뽑았는지 뭐 말하라고 표시를 네. 요구하거나, 아니면 투표소로부터 50m 이내에서 질문하거나 그 출구 조사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을 50m 이내에서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이거를 잘 모르는 경우가 아직 있나 봐요. 네. 보니까 선거 때마다 특히 뭐 일반인들도 이런 일들이 있겠지만 연예인들이
기표소 안에서 음. 본인 투표지를 촬영해서 올렸다가 문제가 예. 되는 경우가 있던데 이번 대선에도 있었더라고요. 뭐 K.윌 씨라든지 김재중 씨가 이제 본인들은 투표합시다 이런 의미에서 예. 이제 본인 투표 용지를 찍어서 올렸는데 음. 이제 뒤늦게 문제가 되는 걸 알고 바로 삭제하는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예. 그건 안 되는 것이고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에 들어가 촬영하는 것 금지. 그다음에 그 도장을 찍기 전에 투표지도 사실은 촬영 금지. 예. 기표, 그러니까 기표하고 나서도 음. 나서의 투표지도 모두 촬영 그리고 공개 금지라는 거를 음.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선거 범죄를 그럼 발견하면 음.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네. 일단 가까운 선관위 이제 신고하면 되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카카오톡이나 SNS에 특정 네. 후보에 대해서 비방이나 허위 사실 뭐 이런 일들을 발견했다, 올린 걸 발견했다. 그럼 증거를 수집해서 신고하면 되겠죠. 예. 그리고 이럴 경우 포상금도 지급이 된다고 오. 해요. 중대 선거 범죄의 경우에는 5억 원 이하, 기타 선거 범죄의 경우에도 5천만 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선거와 관련된 법률 살펴봤습니다. 김세라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